당신 미쳤어? 이게 뭐야? 이게 수진의 목소리가 거실을 찢었다. 손에 쥔 A사 용지가 바들바들 떨렸다. 등기부등본. 그 위에 빨간 펜으로 크게 적힌 글자. 근저당 12억, 가압류 3건, 경매 개시. 아이고 웜에. 며느리가 목소리를 왜 그렇게 높여? 귀가 다 떨어지겠네. 시어머니 영란이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손톱을 다듬으며 코웃음을 쳤다.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 건물이 알짜배기 자산이라며 위자료로 준다고 하셨잖아요. 알짜배기 맞지? 빚이 12억 달린 알짜배기. 쯧쯧, 며느리가 공부를 못했나? 요새는 그것도 자산이라고 배우던데? 민호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비웃듯 끼어들었다. 수진아, 내가 언제 깨끗한 자산이라고 했어? 그냥 상가 건물 준다고 했지. 내가 알아서 관리하면 되는 거 아냐? 당신이 지금 나를 빚더미에 묻으려고. 수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눈앞이 하얘졌다. 민호는 태연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이혼할 때 조용히 나가라고. 내가 위자료 달라며 난리를 치니까 이렇게라도 주는 거잖아. 영란이 깔깔 웃으며 거들었다. 우리 아들이 인정도 많지. 빈손으로 쫓아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건물 하나 챙겨주잖니? 며느리 고마운 줄 알아야지. 고마운 줄 알라고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민호와 영란의 얼굴엔 미소만 가득했다. 도대체 남편은 왜 아내에게 빚더미 건물을 위자료로 넘기려 한 걸까요? 30년을 함께한 아내를 쓰레기처럼 버리려는 남편의 진짜 속셈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기가 막힌 사연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이쏘입니다. 지금 어디 지역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안부 인사드릴게요. 댓글 기다릴게요. 그럼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일이 시작된 건 한 달 전 어느 평범한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여보, 오늘 미역국 끓였어. 당신 좋아하는 거. 수진이 조심스럽게 뚝배기를 식탁에 올렸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하지만 민호는 젓가락도 들지 않았다. 그저 팔짱을 낀 채 수진을 바라볼 뿐이었다. 수진아, 응? 우리 이혼하자. 수진의 손이 멈췄다. 국자를 든 채로 굳어버렸다. 귓전이 윙 울렸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나 더는 못 살겠어. 우리 서로 맞지 않잖아. 민호는 태연했다. 마치 저녁 메뉴를 바꾸자는 투였다. 수진은 국자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물었다.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갑자기가 아니야. 나 진작부터 생각했어. 우리 결혼 생활이 행복했던 적이 언제야? 서로 상처만 주고받았잖아. 상처를 준 건 당신이잖아. 수진의 목소리가 잠겼다. 민호는 한숨을 푹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됐어. 어차피 이야기해봤자 평행선이야. 나 이미 변호사 선임했어. 조만간 서류 보낼 거니까 도장 찍어. 여보, 진심이야? 진심이지. 민호는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벌컥벌컥 들이켰다. 수진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30년. 결혼한 지 30년이었다. 아들 둘을 낳아 키우고 시어머니 시중 들며 악착같이 살아온 30년. 이유가 뭔데? 이유? 꼭 있어야 해? 그냥 안 맞아. 성격도 안 맞고 생각도 안 맞고. 거짓말. 수진이 똑바로 민호를 쳐다봤다. 당신 다른 여자 생겼지? 민호의 눈썹이 꿈틀했다. 찔린 것이다. 하지만 그는 코웃음만 쳤다. 하여튼 의심병은
그렇게 살면 재미없어, 수진아. 지금 장난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는 현관으로 향하며 손을 저었다. 나 오늘 늦을 거야. 기다리지 마. 쾅! 문이 닫혔다. 수진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식탁 위 미역국에서 김이 사라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잤다.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다. 따르릉.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수진이 비틀거리며 문을 열었다. 어머님, 시어머니 영란이었다. 화려한 꽃무늬 한복을 입고 손에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서 있었다. 아이고, 며느리 얼굴이 왜 그래? 귀신 봤어? 아,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영란이 거실로 들어서며 소파에 턱 하고 앉았다. 수지는 물 한 잔을 따라 건넸다. 영란은 물도 쳐다보지 않았다. 며느리 들었어. 민호가 이혼하자고 했다며? 네. 그래, 잘 됐네. 수진의 고개가 확 들렸다. 네. 잘 됐다니까. 우리 아들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며느리하고 사느라 속 썩었어. 어머님, 무슨 말씀은. 며느리가 살림도 못하고 남편도 못 챙기고 밥은 맨날 대충 차려주고 우리 아들이 밖에서 밥 사 먹는 거 몰라? 내가 다 알아. 수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영란은 계속 쏘아붙였다. 그동안 우리 아들 덕분에 떵떵거리고 산 거 며느리도 알지? 이제 헤어지는 거 좋게 좋게 마무리해. 괜히 위자료니 재산 분할이니 따지지 말고.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 며느리 존재 자체가 잘못이지. 30년 동안 우리 아들 발목 잡은 거.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영란은 핸드백을 열어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에 던졌다. 이거 민호가 준비한 거야. 위자료 명목으로 상가 건물 하나 준대. 그거 받고 조용히 나가. 상가 건물이요? 그래. 서울 강서구에 있는 4층짜리 건물. 시세로 15억은 되는 알짜배기야. 며느리한테는 과분한 거지.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다. 부동산 증여 계약서라는 제목이 보였다. 그 아래 건물 주소와 평수가 적혀 있었다. 이걸 저한테 주신다고요? 그래. 우리 아들이 인심도 좋지? 빈손으로 쫓아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만한 건물 챙겨주잖아. 수지는 서류를 내려다봤다. 뭔가 이상했다. 너무 쉽게 주려 한다. 민호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머님, 이 건물 문제 없는 거 맞죠? 영란의 눈이 가늘어졌다. 문제? 무슨 문제? 며느리 의심병 도지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갑작스럽긴. 이혼이 원래 갑작스러운 거지. 빨리 도장 찍어. 우리 아들도 빨리 정리하고 싶어 해. 영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지는 서류를 꼭 쥐었다. 생각할 시간 좀 주세요. 생각? 뭘 생각해? 공짜로 15억짜리 건물 준다는데 거기서 뭘 더 생각해? 영란이 현관문을 열며 돌아봤다. 일주일 안으로 답 줘. 안 그러면 건물도 없어. 쾅! 문이 닫혔다. 수지는 서류를 들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날 밤 수지는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했다. 손이 떨렸다. 건물 주소를 입력하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다. 화면이 뜨는 순간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야? 을국건리 관계. 근저당 12억 원. 가압류 3건. 경매 개시 결정. 수지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물이 핑 돌았다. 미친. 이 사람들이 진짜
알짜배기는 무슨. 이건 빚더미였다. 건물 시세가 15억이라 해도 근저당과 가압류를 갚으면 남는 건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마이너스였다. 수진이 이 건물을 받는 순간 채권자들이 수진에게 달려들 게 뻔했다. 나를 신용불량자로 만들려고. 수진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민호의 계획이 선명하게 보였다. 이혼하면서 재산은 자기가 다 챙기고 빚은 수진에게 떠넘기는 것. 그렇게 수진을 완전히 파산시켜버리는 것. 30년을. 이렇게. 수진은 노트북 화면을 노려봤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하지만 그 눈물 사이로 묘한 빛이 서렸다. 분노. 그리고 차가운 이성. 좋아. 그렇게 나올 거면. 수진은 천천히 노트북을 닫았다. 그리고 서랍에서 수첩을 꺼냈다. 펜을 들었다. 1. 민호의 차명 계좌 추적. 2. 진짜 재산 위치 파악. 3. 내연녀 신원 확인. 수진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당신들이 날 바보로 아는 모양인데. 그는 수첩을 덮고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선 이미 복수의 시나리오가 빠르게 짜여지고 있었다. 이틀날 아침, 수지는 거울 앞에 섰다. 부은 눈을 찬물로 식히고 화장을 했다.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립스틱을 바르고 옷도 단정하게 차려입었다. 따르릉. 핸드폰이 울렸다. 민호였다. 여보세요. 수진아, 서류 검토했어? 목소리는 무뚝뚝했다. 수진은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응, 봤어. 그래. 그럼 언제 도장 찍을 건데? 생각 좀 해볼게. 생각? 뭘 생각해? 그냥 받으면 되는 거 아냐? 민호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다. 수진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래도 이혼이잖아. 30년을 함께 산 건데 하루아침에 결정할 수는 없지. 즉, 알았어, 알았어. 그럼 일주일 안으로 답 줘. 응, 알았어. 전화가 끊겼다. 수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거울을 봤다. 일주일? 충분해. 그는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다. 목적지는 은행이었다. 은행 창구. 고객님, 남편분 명의 계좌 조회는 본인 동의 없이 불가능합니다. 직원이 정중하게 말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제 명의 계좌 조회만 해주세요. 그리고 남편과 공동 명의로 된 자산이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려요. 네, 잠시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다. 수지는 조용히 기다렸다. 잠시 후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고객님, 공동명의 자산은 아파트 한 채뿐이네요. 그 외에는 모두 남편분 단독 명의입니다. 아파트 시세는 얼마죠? 현재 시세로는 약 8억 원 정도 됩니다. 대출은요? 대출 잔액은 없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파트는 깨끗했다. 그렇다면 민호가 숨긴 진짜 재산은 따로 있다는 뜻이었다. 감사합니다. 수지는 은행을 나와 커피숍에 앉았다. 노트북을 열고 민호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했다. 비밀번호는 진작에 알아냈다. 결혼기념일이었다. 클릭. 받은 편지함이 열렸다. 수지는 차근차근 메일을 훑었다. 증권사, 보험사, 부동산 중개업소, 그리고 이건 한 통의 메일이 눈에 띄었다. 발신인은 서지은. 제목은 오빠,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수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서지은. 수진은 메일을 열었다. 내용은 단순했다. 저녁 약속을 잡는 내용. 하지만 중요한 건 메일 하단에 첨부된 사진이었다. 민호와 젊은 여자가 웃으며
와인을 마시는 사진. 수지는 사진을 확대했다. 여자는 20대 후반으로 보였다. 긴 생머리에 화려한 화장. 민호는 그 여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다. 이게 내연녀구나. 수지는 사진을 저장했다. 그리고 서지은의 이메일 주소를 메모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집 근처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다. 작고 낡은 건물 2층이었다. 어서 오세요.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맞았다. 수지는 조용히 말했다. 남편 뒷조사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내용이신가요? 바람 피우는 것 같아요. 여자 신원이랑 남편이 숨긴 재산 위치 좀 알아봐 주세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비용은 일주일 기준 2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지는 현금을 꺼내 건넸다. 그리고 서지은의 이메일 주소와 사진을 넘겼다. 최대한 빨리 부탁드려요. 네, 3일 안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지는 사무소를 나왔다. 차가운 밤바람이 뺨을 스쳤다. 하지만 수진의 얼굴은 차분했다. 이제 시작이야. 그는 집으로 돌아가며 중얼거렸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민호였다. 수진아, 오늘도 늦어. 저녁 알아서 먹어. 응, 알았어. 조심히 와. 수지는 태연하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실컷 놀아. 지금이 마지막이니까. 사흘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다. 고객님, 보고서 나왔습니다. 사무소로 오시겠어요? 네, 지금 갈게요. 수지는 서둘러 사무소로 향했다. 탐정은 두툼한 파일을 건넸다. 남편분 생각보다 치밀하시네요. 뭐가 나왔나요? 일단 내연녀 신원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지은, 29세. 직업은 요가 강사. 남편분이 1년 전부터 만났고 현재 강남에 오피스텔을 전세로 얻어줬습니다. 전세금은 2억입니다. 남편분 명의로 계약했어요. 수지는 이를 악물었다. 탐정은 계속 설명했다. 그리고 남편분 재산인데요. 차명 계좌가 2개 나왔습니다. 친구 명의, 동생 명의로 각각 3억씩 예치돼 있어요. 6억이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남편분 명의로 된 상가 건물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건 깨끗합니다. 대출 없고 시세 10억 정도 됩니다. 수진의 눈이 번뜩였다. 위치가 어디죠? 서울 송파구입니다. 월세로 임대 중이고 월 수입이 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수지는 보고서를 펼쳤다. 건물 사진과 등기부등본이 첨부돼 있었다. 깨끗했다. 아무런 담보도 가압류도 없었다. 이 건물은 왜 제게 안 준 거죠? 당연하죠. 이건 알짜배기니까요. 대신 빚더미 건물을 주려는 겁니다. 수지는 보고서를 덮었다. 고맙습니다. 큰 도움이 됐어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수지는 사무소를 나왔다. 손에 든 보고서가 묵직했다. 이제 남편의 모든 게 보였다. 차명 계좌 6억, 송파 건물 10억, 강남 오피스텔 전세금 2억, 그리고 공동명의 아파트 8억, 총 26억. 하지만 민호가 수진에게 준 건 빚더미 건물뿐이었다.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네. 수지는 차에 앉아 보고서를 다시 펼쳤다. 그리고 펜을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다. 1단계 이혼 동의하는 척, 2단계 남편 방심시키기, 3단계 결정적 증거 확보, 4단계 역공. 수진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다. 30년을 우습게 본 데가 똑똑히 치러줄게. 민호는 요즘 들어 기분이 좋았다. 아니, 너무 좋았다. 출근길 차 안에서도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 라라라, 이제 곧 자유의 몸. 조수석에 놓인 서류 가방을 힐끔 쳐다봤다.
그 안엔 이혼 합의서 초안이 들어 있었다. 변호사가 말했다. 수진만 도장 찍으면 끝이라고. 그 여자 설마 눈치챘으려나? 민호는 피식 웃었다. 설마. 30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만 하던 여자가 뭘 알겠어. 등기부등본 보는 법이나 알까? 신호대기 중 핸드폰이 울렸다. 서지은이었다. 여보세요, 자기야. 오빠, 오늘 저녁에 이탈리안 먹으러 갈까요? 청담동에 새로 생긴 데 있대요. 그래, 좋지. 저녁 7시에 봐. 네, 사랑해요, 오빠. 전화를 끊으며 민호는 또 웃었다. 지은이와의 생활을 상상하니 입이 귀에 걸렸다. 젊고 예쁘고 자기만 바라보는 여자. 30년 묵은 아내와는 비교도 안 됐다. 빨리 정리하고 새 출발해야지. 같은 시각 수지는 집 거실에서 노트북과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다. 탐정이 건넨 보고서를 A사 용지에 정리했다. 민호의 숨겨진 자산 목록. 차명 계좌 친구 명의 마이너스 3억. 차명 계좌 동생 명의 마이너스 3억. 송파상가 건물 마이너스 10억 월세 수입 500만 원. 강남 오피스텔 전세금 마이너스 2억 내연 여거주. 총 18억. 거기에 공동명의 아파트 8억까지 합치면 26억이었다. 수지는 펜으로 송파 건물에 동그라미를 쳤다. 이게 진짜 알짜배기지. 그리고 민호가 넘기겠다던 강서구 건물 서류를 꺼냈다. 등기부등본을 다시 펼쳤다. 근저당 12억, 가압류 3건, 경매 개시. 이걸 위자료라고. 수지는 이를 악물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눌렀다.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일단 모르는 척해야 돼. 완전히 방심시켜야 해. 수지는 핸드폰을 들었다.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여보, 서류 검토 끝났어. 이번 주말에 만나서 이야기하자. 답장은 금방 왔다. 그래. 토요일 오후 2시 집에서 보자. 수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좋아. 쇼 시작이다. 토요일 오후 민호는 정확히 2시에 집에 도착했다. 양손엔 서류 가방과 명품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 수진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왔어?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눈가가 붉었다. 울었던 것 같았다. 응. 민호는 쇼핑백을 탁자에 놓았다. 이거 너 주려고 샀어. 마지막으로. 수진이 쇼핑백을 열었다. 명품 브랜드 가방이었다. 시세로 300만 원은 좋게 될 것 같았다. 고마워. 그래. 우리 30년 살았으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지. 민호는 소파에 앉으며 서류 가방을 열었다. 이혼 합의서를 꺼내 탁자에 펼쳤다. 여기 봐. 이게 최종 합의서야. 내가 강서구 건물 받고 나는 나머지 자산 정리하는 거. 수지는 서류를 천천히 내려다봤다. 손이 살짝 떨렸다. 민호가 그걸 보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역시 쫄았구나. 이혼이 무섭긴 무서운가 보지. 여보. 수진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우리 정말 이렇게 끝나야 돼? 수진아, 이미 결정한 거야. 너도 알잖아. 우리 더 이상 안 맞아. 당신 다른 여자 있지? 민호의 눈썹이 꿈틀했다. 하지만 태연하게 고개를 저었다. 없어. 그냥 우리가 안 맞는 거야. 거짓말.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민호는 한숨을 쉬며 티슈를 건네다. 울지 마. 우리 좋게 헤어지자. 수진은 티슈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도장 찍을게. 정말? 민호의 눈이 반짝였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랍에서 도장을 꺼냈다. 대신
하나만 약속해줘. 뭔데? 이 건물 정말 문제 없는 거 맞지? 나 혼자 살아야 하니까 확실한 자산이어야 해. 민호는 가슴을 탁 쳤다. 당연하지. 15억짜리 건물이야. 걱정 마. 등기 이전은 언제 해? 이혼 확정되면 바로 해줄게.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들었다. 민호는 숨을 죽였다. 수진이 도장을 합의서에 찍으려는 순간. 잠깐. 수진이 손을 멈췄다. 왜? 이 건물 말이야. 혹시 대출 같은 거 있어? 민호의 얼굴이 굳었다. 잠깐의 침묵. 없어. 정말, 정말이야. 깨끗해. 수지는 민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민호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거짓말에 익숙한 눈이었다. 그럼 등기부등본 좀 보여줘. 뭐? 나도 확인하고 싶어. 내 이름으로 넘어올 건데 당연한 거 아냐? 민호의 입꼬리가 실룩였다. 수진아, 나를 못 믿어? 못 믿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싶은 거야. 당신도 이해하잖아.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핸드폰을 꺼냈다. 알았어. 지금 부동산 중개사한테 연락해서 받아올게. 응, 고마워.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다. 핸드폰을 귀에 대고 누군가와 통화하기 시작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발악하네. 수지는 탁자 위 합의서를 슬쩍 당겨 다시 읽었다. 조항들이 눈에 들어왔다. 제3조. 위자료는 서울시 강서구 소재 상가 건물로 대신한다. 제5조. 기타 부동산 및 금융자산은 박민호가 단독 소유한다. 제8조. 강수진은 이혼 이후 박민호에게 어떠한 재산 청구도 하지 않는다. 완벽한 함정이네. 수지는 서류를 도로 밀어놓았다. 민호가 베란다에서 돌아왔다. 중개사가 1시간 뒤에 등기부등본 보내준대. 그때 확인하고 도장 찍어. 그래, 알았어. 민호는 시계를 힐끔 봤다. 오후 3시. 지은이와 저녁 약속이 7시였다. 시간은 충분했다. 그럼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커피 좀 사올게. 응. 민호는 재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다. 수지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움직였다. 재빨리 민호의 서류 가방을 열었다. 안엔 이혼 합의서 외에도 여러 서류가 들어 있었다. 수지는 그중 한 장을 빼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마이너스 송파구 상가 건물. 매도인 박민호. 매수인 서지은. 계약 예정일 2025년 1월 15일. 수진의 눈이 커졌다. 이혼하자마자 내 연녀한테 팔아넘길 작정이었구나. 그것도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5억. 원래 10억짜리 건물을 반값에 넘기는 거였다. 증거 확보. 수지는 핸드폰으로 서류를 사진 찍었다. 그리고 원래 자리에 도로 넣어뒀다. 1시간 후. 민호가 커피를 들고 돌아왔다. 등기부등본 왔어? 응, 방금 메일로 받았어. 민호는 노트북을 켜고 메일을 열었다. 등기부등본 PDF 파일을 다운받아 열었다. 하지만 화면엔 아무것도 뜨지 않았다. 이상한데. 민호가 당황하며 파일을 다시 클릭했다. 여전히 빈 화면. 중개사 새끼가 제대로 안 보냈나 봐. 잠깐만. 민호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수지는 조용히 지켜봤다. 여보세요? 아니, 등기부등본 파일이 안 열리는데요. 네. 다시 보낸다고요? 알겠습니다. 민호는 전화를 끊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수진아, 미안한데 파일이 깨졌나 봐. 내일 다시 받아올게. 내일? 응. 오늘은 중개사무소 문 닫았대. 수지는 속으로 코웃음 쳤다. 거짓말이었다. 애초에 제대로 된 등기부등본 같은 건 없었을 것이다.
그럼 내일 확인하고 도장 찍을게. 그래. 민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다. 수지는 일어서며 말했다. 나 머리 좀 아파. 방에서 쉴게. 그래. 수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민호는 거실에 혼자 남아 한숨을 쉬었다. 이 여자가 왜 이렇게 까다로워졌지? 민호는 핸드폰을 꺼내 지은에게 문자를 보냈다. 자기야,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8시에 보자. 답장은 금방 왔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내놈이 자꾸 꼬투리 잡아서. 조금만 참아. 에이, 빨리빨리 정리해요. 오빠 보고 싶단 말이에요. 민호는 피식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알았어. 곧 끝나. 그날 밤, 수지는 방에서 노트북을 켰다. 민호가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는 소리가 들렸다. 수지는 이어폰을 끼고 인터넷 검색창에 이혼 시 재산 분할을 입력했다. 검색 결과가 주르륵 떴다. 결혼 생활 중 형성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 배우자 명의 재산도 분할 대상. 은닉 재산 적발 시 불리한 판결 가능. 수지는 하나하나 읽어내려갔다. 그리고 메모장에 정리하기 시작했다. 내가 청구할 수 있는 것들.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 50% 사업. 민호 단독명의 자산의 50% 송파 건물. 차명 계좌 등 마이너스 약 9억. 위자료 부정행위 입증 시 마이너스 최소 1억. 총 14억. 14억. 수지는 숫자를 보며 이를 악물었다. 민호가 주겠다던 빚더미 건물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 제대로 받아내야 돼. 수지는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를 검색했다. 내일 아침 제일 먼저 상담 예약을 잡을 작정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일찍 일어나 정장으로 갈아입었다. 민호는 아직 자고 있었다. 수지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목적지는 서초동 법조타운. 수지는 미리 예약해둔 법률사무소에 도착했다. 강수진 고객님 맞으시죠? 들어오세요. 50대 여성 변호사가 맞았다. 이름은 김명희. 이혼 전문 변호사였다. 앉으세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수지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다. 탐정보고서, 민호의 이혼 합의서, 그리고 송파 건물 매매 계약서 사진.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빚더미 건물을 위자료로 주겠대요. 그리고 진짜 재산은 다 숨겼어요. 김명의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읽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이건 명백한 재산 은닉이네요. 그것도 아주 치밀하게 준비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남편이 주는 합의서에 절대 도장 찍지 마세요. 그거 함정입니다. 알아요. 그리고 이 증거들 아주 잘 확보하셨어요. 특히 송파 건물 매매 계약서. 이건 결정타예요. 김명희는 펜으로 서류에 동그라미를 치며 설명했다. 남편이 이혼 직후 재산을 제3자에게 헐값에 넘기려 한 건 명백한 재산 은닉이에요. 법원에서 이걸 보면 남편한테 불리하게 판결 날 겁니다. 그럼 제가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재산 분할로 10억, 위자료로 2억은 받아낼 수 있어요. 남편 부정행위 증거만 더 확보하면 위자료는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12억. 수진의 눈이 반짝였다. 김명희는 수첩을 펼치며 말했다.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일단 남편 완전히 방심시켜야 해요. 어떻게요? 이혼에 동의하는 척 하세요. 순진하게. 그리고 남편이 주는 서류에 도장 찍기 직전까지 가세요. 그 다음엔요? 그때 제가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넣을 겁니다. 동시에 남편 명의 재산 전체에 가압류를 걸고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명희는 계속 설명했다. 남편은 당황할 거예요.
자기가 다 계획한 게 물거품 되니까 그때 우리가 확보한 증거 다 까발리는 겁니다. 재미있겠네요. 수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김명희도 웃었다. 30년 인생 우습게 본 데가 제대로 치르게 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이었다. 그날 오후, 수진은 집으로 돌아왔다. 민호는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뭔가를 보고 있었다. 수진이 들어서자 화들짝 놀라며 노트북을 닫았다. 어디 갔다 와? 응, 친구 만나고. 수진은 태연하게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어 물을 꺼내 마셨다. 민호는 수진의 뒷모습을 힐끔 쳐다봤다. 수진아. 응? 등기부등본 오늘 받았어. 확인해 볼래? 수진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래, 보자. 민호는 노트북을 다시 켰다. 화면에 등기부등본이 떴다. 수진은 옆에 앉아 화면을 봤다. 깨끗했다. 아니, 깨끗한 척이었다. 수진은 등기부등본이 조작된 거라는 걸 한눈에 알아봤다. 발행일자가 이상했다. 오늘 날짜로 돼 있었다. 원본은 한 달 전에 발급받은 건데 위조했구나. 하지만 수진은 내색하지 않았다. 깨끗하네. 그치? 내가 뭘 했어. 15억짜리 알짜배기라니까. 그럼 도장 찍을게. 민호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응. 어차피 헤어질 거면 빨리 정리하는 게 낫잖아. 수진은 서랍에서 도장을 꺼냈다. 민호는 숨을 죽였다. 이혼 합의서를 탁자 위에 펼쳤다. 여기다 찍어. 수진은 도장을 들었다. 민호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이 골칫덩이에서 벗어난다. 수진이 도장을 합의서에 가져다 댔다. 바로 그 순간 딩동.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야? 민호가 짜증스럽게 일어났다. 인터폰 화면을 봤다. 모르는 남자였다. 네, 택배요. 택배? 나 시킨 거 없는데. 강수진 고객님 앞으로 왔는데요. 민호는 수진을 쳐다봤다. 수진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뭘 샀더라. 민호는 문을 열었다. 택배 기사가 작은 상자를 건넸다. 여기 사인해 주세요. 민호가 사인을 하고 상자를 받았다.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다. 뭘 샀어? 나도 모르겠는데. 수진은 상자를 뜯었다. 안에는 작은 메모지 하나만 들어 있었다. 준비되었습니다. 마이너스 K 변호사. 수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민호는 메모지를 보지 못했다. 수진이 재빨리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뭐야? 아, 화장품 샘플이네. 별거 아니야. 그래. 민호는 다시 소파에 앉았다. 자, 그럼 도장. 아, 근데 여보. 수진이 민호를 쳐다봤다. 뭔데? 우리 마지막으로 저녁 한번 먹을까? 30년 살았는데 그냥 헤어지긴 좀 그렇잖아. 민호는 미간을 찌푸렸다. 저녁? 응. 우리 처음 만났던 레스토랑 있잖아. 거기 가자. 추억 삼아. 민호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어차피 도장만 받으면 끝이었다. 마지막 정도는 봐줄 수 있었다. 그래. 언제? 이번 주 금요일. 알았어. 수지는 환하게 웃었다. 민호는 그 웃음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역시 단순한 여자야. 이혼하면서도 추억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하지만 수진의 머릿속은 달랐다. 금요일. 그날이 심판의 날이다. 금요일 저녁 6시. 수진은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다. 연한 핑크색. 민호가 예전에 좋아하던 색이었다. 원피스도 곱게 차려입었다.
결혼 10주년 때 입었던 베이지색 원피스. 오늘 제대로 해야 돼. 수지는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다. 가방 안엔 이혼 합의서와 도장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김명의 변호사가 건넨 서류 봉투. 핸드폰이 울렸다. 민호였다. 수진아, 나 레스토랑 도착했어. 빨리 와. 응, 지금 가. 수지는 핸드폰을 끊고 마지막으로 거울을 봤다. 완벽했다. 순진하고 조금은 슬퍼 보이는 아내의 모습. 쇼타임. 레스토랑. 민호는 창가 자리에 앉아 와인을 홀짝이고 있었다. 수진이 들어서자 손을 들어 흔들었다. 여기. 수진은 다가가 앉았다. 민호는 수진의 모습을 훑어봤다. 오, 오늘 예쁘게 입었네. 고마워. 마지막인데 그래도 신경 써야지. 그렇긴 하지. 웨이터가 다가와 메뉴를 건넸다. 수지는 메뉴를 펼치며 말했다. 여기서 우리 처음 만났었잖아. 기억나? 기억나지. 25년 전이었나? 30년 전이야. 민호는 피식 웃었다. 그래, 30년. 참 오래됐네. 그때 당신 나한테 프로포즈하면서 평생 지켜주겠다고 했잖아. 민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다. 수지는 웃으며 덧붙였다. 근데 그 평생이 30년이었네. 수진아, 오늘 그런 이야기 하려고 나온 거 아니잖아. 알아. 미안.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수지는 메뉴를 덮고 웨이터를 불렀다. 스테이크 2개요. 미디엄으로. 네, 알겠습니다. 웨이터가 물러가고 침묵이 흘렀다. 민호는 와인잔을 돌리며 말했다. 수진아. 응? 서류 가져왔어? 응. 가방에 있어. 그럼 식사 끝나고 도장 찍어줘. 오늘로 정리하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촉촉해졌다. 알았어. 근데 당신 정말 다른 여자 없는 거 맞지? 민호는 눈을 피했다. 없다니까. 왜 자꾸 그래? 미안해.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수지는 냅킨으로 눈가를 닦았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안도했다.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순진한 년. 식사가 나왔다. 수지는 스테이크를 썰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이혼하고 나면 당신 뭐 할 거야? 글쎄, 일단 좀 쉬다가 사업이나 해볼까? 사업? 무슨? 친구랑 식당 차릴까 생각 중이야. 거짓말이었다. 민호의 계획은 지은이와 해외여행을 가는 거였다. 발리나 몰디브 같은데. 그렇구나. 잘 됐네. 너는? 나는 고향 내려가서 조용히 살려고. 고향? 전주? 응. 거기 친구들도 있고 집도 싸잖아.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낫겠다. 서울은 너한테 너무 비싸. 수지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엔 차가운 분노가 끓고 있었다. 너무 비싸? 내가 30년 동안 이 도시에서 당신 뒷바라지하며 산 건 생각 안 나?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호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자, 여기 이혼 합의서. 확인하고 도장 찍어. 수지는 서류를 받아 펼쳤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민호는 조바심을 내며 말했다. 다 읽어봤잖아. 빨리 찍어. 응, 알았어. 수지는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다. 민호의 눈이 반짝였다. 수진이 도장을 서류에 가져다 댔다. 바로 그 순간. 잠깐만. 수진이 손을 멈췄다. 왜? 또 뭔데? 이거.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 뭘? 수진은 가방에서 A사 용지 한 장을 꺼냈다. 각서. 당신이 나한테 준 건물이 정말 깨끗하다는 걸 보증하는 거.
민호의 얼굴이 굳었다. 각서? 그게 무슨, 당신도 알잖아. 나 혼자 살아야 하는데 만에 하나 문제 있으면 큰일이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책임진다는 각서만 써줘. 수진아, 그건 좀. 왜? 깨끗하다며? 그럼 각서 쓰는 거 어렵지 않잖아. 민호는 A사 용지를 받아 읽었다. 각서. 본인 박민호는 강수진에게 증여하는 서울시 강서구 소재 상가 건물이 어떠한 채무, 담보, 가압류도 없는 깨끗한 자산임을 확인하며 만약 이와 다를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2024년 12월 20일 박민호인. 민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걸 쓰는 순간 자기가 수진을 속였다는 증거가 남는 거였다. 수진아, 이건 좀 과한 거 아니야? 과해. 당신이 깨끗하다고 했잖아. 그럼 각서 쓰는 거 문제 없지. 수진은 펜을 민호에게 건넸다. 민호는 펜을 받아 쥐었지만 쓰지 못했다. 나를 못 믿는 거야? 못 믿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하고 싶은 거야. 당신도 이해하잖아.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인연이 지금 의심하는 건가? 아니면 진짜 모르는 건가? 잠시 고민하던 민호는 결국 펜을 들었다. 알았어. 민호는 각서에 사인을 했다. 수진은 그걸 받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고마워. 이제 도장 찍을게. 수진은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탁! 소리와 함께 빨간 도장이 찍혔다. 민호는 그 순간 환호성을 지르고 싶었다. 드디어 끝났다. 자, 이제 됐지? 나 먼저 간다. 민호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진은 조용히 물었다. 어디가? 친구 만나기로 했어. 늦었어. 거짓말이었다. 지은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민호는 재킷을 걸치고 레스토랑을 나갔다. 수진은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잘 가. 오늘이 마지막 평화로운 밤일 테니까. 같은 시각 강남 오피스텔. 지은은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었다. 빨간 원피스에 하이힐. 오늘은 민호와 이혼 성공 축하 파티를 하기로 했다. 딸랑. 초인종이 울렸다. 지은은 달려가 문을 열었다. 오빠. 민호가 샴페인 2병을 들고 서 있었다. 지은은 민호의 목을 끌어안았다. 드디어 이혼했어요? 그럼. 오늘 도장 받았어. 와, 축하해요, 오빠. 지은은 방방 뛰며 좋아했다. 민호도 웃으며 샴페인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자, 축배 들자. 네. 둘은 샴페인 잔을 부딪혔다. 민호는 단숨에 샴페인을 들이켰다. 지은은 민호의 팔에 매달리며 물었다. 오빠, 그 아줌마 반응 어땠어요? 울면서 도장 찍더라. 불쌍하긴 하던데 뭐. 불쌍? 30년이나 오빠 곁에 있었으면 됐죠. 이제 제 차례예요. 지은은 민호의 입술에 키스했다. 민호는 지은을 끌어안았다. 그래. 이제 우리 차례야. 오빠, 송파 건물 제 이름으로 넘기기로 한 거 잊지 않으셨죠? 당연하지. 다음 주에 계약하자. 와, 감사해요. 지은은 민호의 품에 안겼다. 민호는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이제 수진이란 짐도 벗었고 재산도 다 지켰어. 완벽해. 하지만 민호는 몰랐다. 수진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그리고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수진은 김명의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다. 손에는 어젯밤 받은 각서와 이혼 합의서가 들려 있었다. 변호사님 받았어요. 김명희는 각서를 받아 읽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다. 완벽해요. 이거면 남편 완전히 끝장이에요.
이제 뭘 하면 돼요? 오늘 바로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 넣을 거예요. 동시에 남편 명의 재산 전체에 가압류 신청하고요. 가압류요? 네. 남편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묶어두는 거예요. 송파 건물, 차명 계좌 전부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명희는 계속 설명했다. 그리고 이 각서 보세요. 남편이 강서구 건물이 깨끗하다고 보증했잖아요. 근데 실제론 빚더미죠.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형사 고소도 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사문서 위조, 사기, 재산 은닉. 죄목이 3개는 나와요. 수진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좋아요. 다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안으로 남편한테 법원 통지서가 날아갈 거예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수지는 사무실을 나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다. 일주일 후, 민호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박민호 씨 맞으시죠? 서울가정법원입니다. 민호의 얼굴이 굳었다. 네. 무슨 일이시죠? 강수진 씨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출석 통지서 발송했으니 확인해 주세요. 네. 재산분할이요? 네. 그리고 박민호 씨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접수됐습니다. 가압류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법원 직원은 차분하게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통지서 확인하시고 기일까지 출석해 주세요. 전화가 끊겼다. 민호는 멍하니 핸드폰을 쥐고 있었다. 이게 무슨... 책상 위 컴퓨터 화면에 이메일 알림이 떴다. 법원에서 온 출석 통지서였다. 민호는 클릭했다. 재산분할 청구 소송. 원고 강수진. 피고 박민호. 청구 내용. 1. 피고 명의 송파구 상가 건물 시세 10억 원에 50% 5억 원. 2. 피고 명의 차명 계좌 6억 원에 50% 3억 원. 3. 기타 재산 분할 2억 원. 4. 위자료 2억 원. 총 12억 원. 민호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2. 이게 무슨...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송파 건물, 차명 계좌, 수진이 어떻게 알았지? 민호는 서둘러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오빠? 지은아, 큰일 났어. 왜요?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소송 걸었어. 재산 분할이랑 가압류. 네. 그게 무슨... 송파 건물도 알고 있어. 차명 계좌도...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빠, 그럼 건물 제 이름으로 못 넘겨요? 당연하지. 가압류 걸렸는데 어떻게 넘겨? 아, 어떡해요. 민호는 머리를 쥐어뜯었다. 내가 지금 변호사한테 연락해 볼게. 일단 끊을게. 민호는 전화를 끊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변호사의 대답은 차가웠다. 박 대표님, 이건 좀 심각합니다. 부인이 증거를 아주 탄탄하게 준비한 것 같은데요. 증거요? 네. 재산 은닉 정황도 있고 각서도 있다고 하네요. 각서? 민호는 그제야 생각났다. 일주일 전 레스토랑에서 수진이 쓰게 했던 각서. 아, 그 각서에 뭐라고 쓰셨어요? 강서구 건물이 깨끗하다고. 박 대표님, 그거 큰일입니다. 그 건물 빚더미잖아요. 사기죄 성립돼요. 민호는 주저앉았다. 그럼 저 어떻게 돼요? 최악의 경우 형사 고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일단 빨리 만나서 상의해요. 전화가 끊겼다. 민호는 책상에 이마를 박았다. 미친. 이게 무슨 일이야. 같은 시각 수지는 카페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김명의 변호사였다.
고객님, 법원 통지서 발송됐어요. 남편 반응 어때요? 아마 지금쯤 패닉 상태일 겁니다. 수지는 피식 웃었다. 좋네요. 그리고 가압류도 정식 접수됐어요. 남편은 이제 재산 하나도 못 건드립니다. 완벽하네요. 다음 주에 첫 재판 있으니까 준비 잘하세요. 네, 변호사님. 수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이 맑았다. 이제 시작이야, 박민호. 일주일 후 서울가정법원. 민호는 법정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일주일 동안 한숨도 제대로 못 잤다. 박 대표님. 변호사 이정훈이 다가왔다. 50대 남성으로 이혼 전문이라고 했지만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다. 변호사님, 어떻게 됐어요? 상대 측 증거 목록 받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이정우는 서류 뭉치를 민호에게 건넸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 펼쳤다. 증거 목록 1. 송파구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 2. 차명 계좌 내역 친구 명의, 동생 명의 3. 강남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 내연여거주 4. 서지은과의 이메일 기록 5. 강서구 건물 실제 등기부등본 근저당, 가압류 표시 6. 피고 작성 각서 건물이 깨끗하다는 허위 보증 7. 송파 건물 서지은 매매 계약서 초안. 민호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다. 이게 다 어디서? 부인이 탐정을 고용한 것 같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그럼 저 어떡해요? 이정우는 한숨을 쉬었다.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솔직히 승산이 없습니다. 재산 분할은 거의 확정이고 위자료도 내야 할 겁니다. 위자료요? 네. 부정행위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서지은 씨와의 이메일, 오피스텔 계약서. 이거 다 증거입니다. 민호는 벽에 등을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변호사님, 제가 감옥 가는 건 아니죠? 각서 위조건은 형사사건이라 별개입니다. 검찰이 기소하면 재판 받으셔야 해요. 기소요? 네. 사문서 위조, 사기죄로요. 민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법정문이 열렸다. 박민호, 강수진 사건 당사자분들 입정하세요. 민호는 비틀거리며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맞은편을 봤다. 수진이 앉아 있었다. 단정한 검정 정장에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넘긴 모습. 화장도 옅게 했다. 일주일 전 레스토랑에서 보던 그 눈물 흘리던 여자가 아니었다. 차갑고 냉정하고 날카로웠다. 수지는 민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저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모두 착석하세요. 판사가 들어왔다. 50대 여성 판사였다. 엄격해 보이는 인상이었다. 재산분할 청구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 주장 요지 말씀해 주세요. 김명희가 일어섰다. 감사합니다, 판사님. 원고 강수진은 피고 박민호와 30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혼을 요구하면서 재산을 은닉하고 원고에게는 빚더미 건물을 위자료로 제공하려 했습니다. 김명희는 증거 서류를 제출했다. 피고는 총 18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차명 계좌와 제3자 명의로 은닉했습니다. 또한 내연녀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혼인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받아 읽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피고 측 변호사, 반론 있습니까? 이정훈이 일어섰다. 판사님, 피고는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니라 사업 목적으로 관리한 것입니다. 사업 목적이라면 왜 친구와 동생 명의로
계좌를 만들었습니까? 그건 이정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판사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피고 본인이 직접 답변하세요. 이 차명 계좌들 사업 목적이 맞습니까? 민호는 벌떡 일어섰다. 네. 아니. 그게 예, 아니오로 답하세요. 아니요. 법정이 조용해졌다. 민호는 다시 앉았다. 손이 떨렸다. 판사는 다음 서류를 펼쳤다. 그리고 이 각서, 피고가 직접 작성한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강서구 건물이 깨끗하다고 보증했는데 실제로는 12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민호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죄송합니다. 판사는 서류를 덮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기일은 2주 후입니다. 그때까지 양측 합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판사님. 판사가 퇴정했다. 민호는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다. 법정 밖. 수지는 김명희와 함께 복도로 나왔다. 민호가 뒤따라 나왔다. 수진아. 수지는 멈춰섰다. 천천히 돌아봤다. 왜? 우리 합의할 수 없어? 법정까지 갈 필요 없잖아. 수지는 피식 웃었다. 아베, 당신이 나한테 빚더미 떠넘기려 했을 땐 생각 안 했으면서 그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미안? 30년을 쓰레기처럼 버리면서 미안?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다. 수진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합의하자. 합의 조건이 뭔데?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5억. 5억 줄게. 그러니까 소송 취하해줘. 수지는 코웃음 쳤다. 5억? 내가 청구한 게 12억인데? 12억은 너무 많아. 내가 어떻게 그걸 다 줘? 못 주면 재판 계속하지 뭐. 수지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민호가 뒤쫓아왔다. 수진아, 제발. 10억? 10억 줄게. 수지는 멈춰서서 민호를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이 나한테 준다고 한 강서구 건물, 나 그거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12억 빚더미에 깔려서 신용불량자 됐겠지. 그리고 당신은 18억 챙겨서 그 여자랑 호의호식하고. 민호는 아무 말도 못했다. 30년을 그렇게 쉽게 배신한 데가 제대로 치러. 수지는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이 닫혔다. 민호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같은 날 저녁, 민호는 강남 오피스텔에 도착했다. 초인종을 눌렀다. 지은이 문을 열었다. 오빠 어떻게 됐어요? 민호는 대답 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망했어. 다 망했어. 오빠. 수진이 증거를 다 모았어. 송파 건물도, 차명 계좌도, 심지어 우리 이메일까지. 지은의 얼굴이 하얘졌다. 그럼 우리 들킨 거예요? 당연하지. 오피스텔 계약서까지 증거로 제출했어. 민호는 머리를 쥐어뜯었다. 지은은 옆에 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건물은요? 제 이름으로 넘기기로 한 건물. 민호는 지은을 쏘아봤다. 지금 그게 문제야? 가압류 걸렸다고. 못 넘겨. 그럼 오빠가 저한테 약속한 건? 약속은 무슨? 내가 지금 12억 물어줘야 할 판인데. 민호가 버럭 소리쳤다. 지은은 뒤로 물러섰다. 오빠, 화내지 마요. 화내지 말라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저 때문에. 그래. 내가 자꾸 건물 달라고 졸라서 내가 서둘러 이혼하려다가 이 꼴 났잖아.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빠, 저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닥쳐. 지긋지긋해. 민호는 재킷을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다. 쾅! 문이 거칠게 닫혔다.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2주 후 두 번째 재판. 판사는 서류를 검토한 뒤 말했다. 양측 합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민호는 손을 꽉 쥐었다. 피고 박민호는 원고 강수진에게 다음을 지급하라. 첫째, 재산분할 명목으로 8억 원.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둘째, 위자료 명목으로 2억 원. 셋째, 소송 비용 일체. 총 10억 2천만 원을 60일 이내에 지급하라. 쾅! 판사가 의사봉을 쳤다. 이상 판결을 마칩니다. 민호는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다. 10억? 10억이었다. 수지는 담담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명희가 다가와 손을 잡았다. 축하드려요. 잘 싸우셨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수지는 법정을 나섰다. 복도에서 민호가 다가왔다. 수진아, 이제 그만 좀 따라와. 징글징글해. 10억? 나 그거 어떻게 마련해. 송파 건물 팔면 되잖아. 그리고 차명 계좌 풀고. 그럼 나한테 남는 게 8억. 8억 남잖아. 그걸로 그 여자랑 잘 살아. 수지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민호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날 밤, 민호는 혼자 술집에 앉아 소주를 들이켰다. 핸드폰이 울렸다. 지은이었다. 민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다시 울렸다. 이번엔 시어머니 영란이었다. 여보세요. 민호야, 들었어. 재판 졌다며? 네. 그래서 10억 물어줘야 한다고? 네. 영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너 그 돈 어떻게 마련할 건데? 건물 팔고, 계좌 정리하면, 그럼 우리 집안에 남는 게 뭐야? 8억 정도요. 8억? 원래 20억이 넘었는데? 죄송합니다. 쯧쯧. 여자 하나 제대로 못 다루고 부끄러운 줄 알아라. 전화가 끊겼다. 민호는 핸드폰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다 끝났어. 민호는 소주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다. 눈가가 뜨거웠다. 같은 시각 수지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판결문이 들려 있었다.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 수지는 판결문을 천천히 접었다. 이제 절반 왔어. 아직 끝이 아니었다. 형사고소가 남아 있었다. 민호가 작성한 허위각서. 그건 사기죄였다. 수지는 핸드폰을 들어 김명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형사고소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내일 바로 고소장 접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30년의 복수, 이제 막바지야. 60일 후, 민호는 은행 창구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송파 건물 매매 대금 1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이 들려 있었다. 건물을 금매로 내놓아 시세보다 싸게 팔았다. 10억 5천에 팔렸지만 중개 수수료 떼고 나니 10억이었다. 강수진 계좌로 10억 2천만 원 이체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처리했다. 이체 완료됐습니다. 민호는 통장을 받아들었다. 잔액 영원. 아? 깊은 한숨이 나왔다. 20억이 넘던 재산이 이제 차명 계좌의 6억과 공동명의 아파트밖에 남지 않았다. 아파트는 수진과 반반 나눠야 하니 자기 몫은 4억. 총 10억? 반토막이었다. 민호는 은행을 나와 차에 올라탔다. 핸드폰을 켰다.
부재중 전화 37통. 모두 지은이었다. 에휴. 민호는 핸드폰을 꺼버렸다. 지은과는 한 달 전에 끝났다. 정확히는 지은이 떠났다. 건물을 못 받게 되자 지은은 돌변했다. 오빠, 저 이제 지쳤어요. 오빠랑 있으면 미래가 안 보여요. 그렇게 말하고는 젊은 재벌 이세를 만나러 갔다. 여자들은 다 똑같아. 민호는 시동을 걸었다. 집으로 가야 했다. 아니, 이제 집도 아니었다. 아파트는 곧 팔릴 예정이었고 민호는 월세 원룸으로 이사할 예정이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같은 날 오후 수지는 은행에서 입금 확인 문자를 받았다. 입금 박민호 10억 2천만 원. 수지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작게 웃었다. 첫 번째 완료. 김명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입금 확인했어요. 축하드려요. 이제 형사건 진행하시겠어요?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고소장은 이미 접수돼서 검찰 수사 중입니다. 곧 남편이 소환될 거예요.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한 달 안에 기소될 겁니다.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다. 10억? 큰 돈이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30년 동안 무시당하고 배신당하고 쓰레기처럼 버려질 뻔한 것에 대한 대가였다. 아직 끝 아냐. 2주 후 민호는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사기죄 피의자 신분이었다.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검사가 앉아 있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검사였다. 앉으세요. 민호는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다. 박민호 씨, 고소 내용 알고 계시죠? 네. 강수진 씨에게 허위각서를 작성해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건데 인정하십니까?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게 제 잘못이긴 한데. 예, 아니오로 답하세요. 예. 검사는 서류를 펼쳤다. 각서를 보면 강서구 건물이 깨끗한 자산이라고 보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2억 원의 근저당과 가압류가 설정돼 있었죠. 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피해자가 이 각서를 믿고 이혼에 동의했고 실제로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건물을 넘기지는 않았잖아요. 민호가 항변했다. 검사는 차갑게 쳐다봤다.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실제로 재산을 넘겼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증거가 명확하니 기소할 예정입니다. 재판에서 형량이 정해지겠죠. 민호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형량이요? 제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10년이요? 민호는 의자를 붙잡았다. 검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초범이고 피해 회복이 됐으니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검사님, 제발 선처 부탁드립니다. 그건 재판부가 결정할 일입니다. 오늘 조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호는 비틀거리며 조사실을 나왔다. 복도에 주저앉았다.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한 달 후 형사재판. 민호는 법정의 피고인으로 섰다. 방청석엔 수진이 앉아 있었다. 민호는 수진을 쳐다보지 못했다. 피고인 박민호, 기소 내용을 인정합니까? 판사가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인정합니다. 피해자에게 할 말 있습니까?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수진을 봤다. 수진은 무표정하게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수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한 뒤 말했다. 피고인은 배우자를 기망해 사기 행각을 벌였고 이는 혼인관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행위입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 회복이 완료됐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민호는 숨을 죽였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쾅.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시에는 실형이 선고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집행유예. 감옥엔 안 가지만 전가자가 되는 거였다. 재판을 마칩니다. 법정 밖. 수지는 복도를 걸어 나왔다. 민호가 뒤쫓아왔다. 수진아. 수지는 멈춰섰다. 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됐어? 만족해? 만족? 30년을 배신당한 게 징역 1년 집행유예로 끝나서 만족하냐고? 수진이 돌아섰다. 눈빛이 차가웠다. 당신 덕분에 내가 뭘 배웠는지 알아? 사람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는 거.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이용하는 인간들은 더더욱. 수진아, 나 정말 후회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수지는 피식 웃었다. 다시 시작? 당신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아? 알아. 내가 미친 짓 했어. 하지만 우리 30년을 함께 산 사이잖아.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지. 당신한테는. 수지는 돌아서서 걸었다. 민호는 그 뒷모습을 보며 무릎을 꿇었다. 수진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봤다. 수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일어나. 창피하게. 창피한 건 나야. 나 이제 전과자야. 회사에서도 잘렸어.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수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그건 당신 문제야. 당신이 선택한 거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수진이 들어섰다. 민호가 달려왔지만 문이 닫혔다. 민호는 엘리베이터 문 앞에 주저앉아 울었다. 그날 밤 영란은 요양원 입소 서류를 받아들고 있었다. 민호가 옆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닥쳐. 듣기 싫어. 영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내가 며느리 하나 제대로 못 다뤄서 우리 집안이 이 꼴 났어. 어머니, 나 이제 요양원 가야 해. 내가 돈이 없어서 나를 집에서 모실 수가 없잖아. 죄송합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어.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영란은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제가 돈 벌어서 모시겠습니다. 됐어. 기대 안 해. 영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다. 민호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텅 빈 아파트. 곧 새 주인에게 넘어갈 아파트.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민호는 소파에 쓰러져 울었다. 같은 시각. 수지는 새 아파트 거실에 앉아 와인을 홀짝이고 있었다. 강남의 작은 아파트였다. 10억 중 3억으로 전세를 얻고 나머지 7억은 은행에 예치했다. 월 이자 수입만 200만 원이 넘었다. 이제 시작이야. 수지는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엔 부동산 투자 강의 신청 페이지가 떠 있었다. 수지는 신청 버튼을 눌렀다.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엄마, 잘 지내? 응, 잘 지내. 너는? 나도 잘 지내. 엄마, 이번에 고생 많았어.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아빠는 연락 안 하셨어? 응. 근데 받을 생각도 없어. 그래. 엄마가 행복하면 됐어. 고마워, 아들. 전화를 끊고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30년 동안 참았어.
이제 내 인생이야.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월세 원룸에서 눈을 떴다. 6평짜리 좁은 방, 화장실과 부엌이 붙어 있는 구조였다. 아, 일어나 거울을 봤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었다. 핸드폰을 켰다. 구직 사이트 알림이 떠 있었다. 면접 불합격. 젠장. 정과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취직이 안 됐다. 편의점 알바도 떨어졌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민호는 핸드폰을 집어던졌다. 벽에 부딪혀 바닥에 떨어졌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집주인입니다. 월세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민호는 문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이번 주 안으로 드릴게요. 이번 주요? 지난달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다음 주까지 안 들어오면 나가셔야 해요. 집주인은 돌아섰다. 민호는 문을 닫고 벽에 등을 기댔다. 나 이제 어떻게 살아? 한편 수지는 부동산 투자 강의를 듣고 있었다. 강사가 설명했다. 자산을 늘리려면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월세 수익이 나오는 부동산에 투자하세요. 수지는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강의가 끝나고 수지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다. 수익형 부동산 알아보고 싶은데요. 예산이 어떻게 되시나요? 7억 정도요. 중개인의 눈이 반짝였다. 좋은 매물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수지는 중개인을 따라갔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6개월 후, 민호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었다. 새벽 2시, 손님은 없었다. 민호는 카운터에 팔꿈치를 괴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딸랑,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다. 술 취한 20대 남자 둘이었다. 아저씨, 소주 2병이요. 민호는 냉장고로 가서 소주를 꺼냈다. 계산대에 올려놓았다. 10,000원입니다. 카드요. 남자가 카드를 던지듯 건넸다. 민호는 이를 악물며 카드를 받았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계산을 마치고 카드를 돌려줬다. 남자들은 킥킥거리며 나갔다. 민호는 다시 의자에 앉았다. 핸드폰을 꺼냈다. SNS를 켰다. 그리고 멈췄다. 수진의 게시물이 떠 있었다. 새 카페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작이라는 문구와 함께 민호는 사진을 확대했다. 수진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저렇게 웃을 수도 있었구나. 민호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같은 시각 강남 카페. 수지는 카페 2층에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다. 한 달 전에 오픈한 북카페였다. 7억으로 매입한 상가 건물 1층에 운영 중이었다. 사장님,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커피를 가져다 줬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다. 고마워요. 수지는 커피를 홀짝이며 매출 현황을 확인했다. 한 달 매출 2천만 원. 순이익 500만 원. 괜찮네. 게다가 2층과 3층은 월세로 임대를 줘서 월 300만 원씩 들어왔다. 총 월 수입 800만 원. 이 정도면 충분히 살만해. 수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모두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다.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 핸드폰이 울렸다. 딸이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서울 가는데 카페 놀러 가도 돼? 그럼. 얼마든지 와. 엄마, 진짜 멋있어. 나이 들어서 새로 시작하는 거 쉽지 않은데. 멋있긴. 그냥 살아보는 거지. 아빠는 요즘 어때? 수지는 잠시 침묵했다. 모르겠어. 연락 안 하니까. 그래.
엄마가 행복하면 됐어. 응. 다음 주에 보자. 전화를 끊고 수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일주일 후, 민호는 원룸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났다. 짐을 싸서 고시원으로 옮겼다. 2평짜리 좁은 방, 창문도 없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민호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영란이었다. 여보세요, 어머니. 민호야, 나 다음 달이면 요양원비 못 낸다. 네. 내가 매달 보내준다고 했잖아. 근데 이번 달도 안 들어왔어.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형편이고 뭐고 나는 어떡하라고. 제가 최대한 빨리. 됐어. 기대 안 해. 나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할 거야. 어머니, 너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어. 다신 연락하지 마. 전화가 끊겼다. 민호는 핸드폰을 던졌다. 시발. 욕이 절로 나왔다. 눈물이 핑 돌았다. 내가 뭘 잘못한 거야? 그냥 행복하고 싶었을 뿐인데. 민호는 이불을 뒤집어 썼다. 몸을 웅크렸다. 한 달 후, 수지는 부동산 투자 세미나에 참석했다. 강사가 말했다. 50대 이상 여성분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인생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수진도 박수를 쳤다. 세미나가 끝나고 수지는 옆에 앉았던 여성과 커피를 마셨다. 비슷한 또래의 여성이었다. 저도 3년 전에 이혼했어요. 남편이 바람 피웠거든요. 저도요. 30년 살다가 이혼했어요. 30년이요? 와, 많이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그랬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수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30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만 했거든요. 나를 위한 시간은 없었어요. 근데 이혼하고 나니까 비로소 나를 찾은 것 같아요. 멋지세요. 멋지긴요. 그냥 살아보는 거죠. 둘은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저녁, 수지는 카페로 돌아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누군가 안에 앉아 있었다. 민호였다. 수지는 표정이 굳었다. 여긴 왜 왔어? 민호는 초췌한 얼굴로 수진을 쳐다봤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옷도 구겨져 있었다. 수진아, 나가. 여긴 내 가게야. 잠깐만 이야기 좀 하자. 할 말 없어. 나가.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틀거렸다. 술 냄새가 났다. 수진아, 나 정말 후회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수지는 코웃음 쳤다. 다시 시작? 당신 지금 무슨 말하는지 알아? 알아. 내가 미친 짓 했어. 하지만 나 이제 정말 반성했어. 제발. 반성? 당신이 반성한 건 나한테 잘못한 게 아니라 들켜서 손해본 거잖아. 민호는 아무 말도 못했다. 당신 지금 나한테 와서 빌고 있는 이유 내가 알아. 돈 없고 갈 데 없고 의지할 사람 없어서 그런 거잖아. 만약 당신이 지금도 20억 들고 젊은 여자랑 잘 살고 있었으면 나한테 왔겠어?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수지는 가방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다. 민호 앞에 던졌다. 택시비. 다신 오지 마. 수진아, 나가. 안 나가면 경찰 불러.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10,000원짜리를 주었다. 비틀거리며 카페 문을 열고 나갔다. 수지는 문을 잠갔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끝났어. 이제 정말 끝났어. 그날 밤, 민호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다. 난간에 기대어 강물을 내려다봤다. 내 인생, 이게 뭐지?
바람이 차가웠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수진이 준 10,000원짜리를 꺼냈다. 10,000원. 이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전부구나. 민호는 지폐를 구겼다. 던지려다가 멈췄다. 그리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든 살아야 하는데. 민호는 다리를 건너 고시원으로 돌아갔다. 3개월 후 수지는 2번째 카페를 오픈했다. 이번엔 홍대였다. 첫 번째 카페 수익으로 투자한 거였다. 오픈 파티에 친구들이 모였다. 수진아, 축하해. 대박 나겠다. 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샴페인을 따랐다. 고마워, 다들. 이렇게 와줘서. 근데 수진아, 너 요즘 완전 달라 보여. 얼굴에 윤기가 나. 그래, 기분 탓 아닐까? 아니야, 진짜야.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아. 수지는 웃었다. 그럴지도. 이제 내 인생을 사니까. 모두 잔을 부딪혔다. 같은 날 밤, 민호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고시원으로 돌아왔다. 복도에서 이웃을 마주쳤다. 형님, 오늘도 늦게 퇴근하셨네요. 응. 힘내세요. 인생 뭐 있어요.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오겠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핸드폰을 켰다. SNS를 열었다. 수진의 새 게시물이 떠 있었다. 홍대 카페 오픈 파티 사진이었다. 수진은 친구들에 둘러싸여 웃고 있었다. 민호는 핸드폰을 던졌다. 왜 나만 이렇게 됐어? 눈물이 흘렀다. 민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내어 울었다. 1년 후, 수지는 3번째 카페까지 오픈했다. 이번엔 제주도였다. 북카페 겸 게스트하우스였다. 제주도 바다가 보이는 카페. 수지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여기가 천국이구나. 핸드폰이 울렸다. 딸이었다. 엄마, 나 다음 달에 결혼해. 정말? 축하한다. 엄마도 와야 돼. 주례는 엄마가 서줘. 내가? 주례를? 응. 엄마가 내 인생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거든. 수진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고마워, 딸.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수진은 바다를 바라봤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이제 정말 행복해. 같은 날, 민호는 여전히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다. 편의점 알바도 계속하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아빠. 응, 아들. 나 다음 달에 누나 결혼식 가는데. 아빠도 올 거야?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 아빠는 안 갈게. 왜? 아빠가 가면 누나 창피할 것 같아서. 아빠, 괜찮아. 아빠는 괜찮아. 누나한테 축하한다고 전해줘. 알았어. 전화가 끊겼다. 민호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민호는 창문 없는 방 안에 앉아 있었다. 세상과 단절된 것 같았다. 딸의 결혼식 날, 수지는 단상에 올라 주례사를 읽었다. 사랑은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딸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 고마워요. 축하한다. 우리 딸. 수지는 딸을 안았다. 가슴이 따뜻했다. 피로연이 끝나고 수지는 제주도로 돌아왔다. 카페에 앉아 일기를 썼다. 2026년 12월 20일. 오늘 딸아이 결혼식이었다. 내가 주례를 섰다. 30년 동안 남의 인생만 살다가 이제 내 인생을 산다. 늦었지만 행복하다. 박민호, 당신이 나를 배신한 건 축복이었어. 덕분에 나는 자유로워졌으니까.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산다. 그게 진짜 인생이니까. 수지는 일기를 덮었다. 창밖엔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
진짜 내 인생.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